오늘 내용도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누군가 또 살릴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6명 중 1명은 예민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무려 16%예요. 16%면 엄청 큰 숫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민하다는 게 여러분 사실 안 예민한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계속 뭔가 좀 까탈스러운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과잉 반응하고 그럼 이제 그래요. 야, 너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좀 참아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6명 중 1명은 그게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넌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 당사자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진짜 좋은 얘기 할 거고 오늘도 한 3꼭지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감각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 측면, 과학적 측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런 교양이구나, 이런 사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상식이 늘었다,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여기 비즈니스랑 연결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또 독서의 맛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진짜 유익하고 재밌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센세이셔널이 지금 6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6번째 맞죠? 여러분 5강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진짜 대박이에요. 저만 혼자서 대박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로 4.13 맞은 책이에요. 완벽하게 검증된 과학 교양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보문고 후기도 재밌는 내용 뭐가 진짜지?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보고 쓴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현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완전 똑같은 후기네요. 좋은 후기였네, 그렇죠? 감각적 경험에 대한 오래된 새로운 이야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표현이에요. 오래됐지만 새로운 이야기. 세상은 내 의식 속의 풍경.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한 내용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믿고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렸죠? 요번에 싱큐베이션 16기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겸손의 힘. 이게 아직 다 출간 안 됐어요. 저는 가제본으로 읽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고칠 부분 또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인함의 힘 이것도 출간이 아직 안 됐고 비밀의 심리학은 출간이 됐고 센세이셔널 이게 이제 우리가 특강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요 싱큐베이션 16기는 여러분 3월 25일까지 신청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4월 1일부터 같이 단톡방에서 읽고 그 다음에 서평도 쓰고 줌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독서 모임이에요. 이것도 서평 다 제출하시면은 서티피케이트 나가거든요. 이게 진짜 고급스럽죠. 그 다음에 매달 이게 무료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대단한 수준의 독서 모임이고 책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겸손의 힘 제가 읽은 가제본의 일부분을 갖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겸손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겸손은 제가 알고 있는 겸손은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이 작가님이 겸손을 파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연구진은 저마다 겸손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겸손이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겸손에서 3가지 특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한다. 세상에 이제 또 겸손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3가지란 정확한 자기평가,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다. 간단히 말하면 겸손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점검하는 것, 자신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 진짜 겸손의 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짜 겸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굽신굽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게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 여러분 너무 좋아요. 강인함의 힘도 제가 진짜 원서로밖에 아직 안 읽어봤지만 2챕터만 읽어봤지만 너무 기대되는 책이고 이거는 이제 내일 저한테 오늘 영상이 올라간 시점으로 오늘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하루 전에 찍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3일 만에 진짜 다 읽어버릴 거예요. 진짜 맥스 3일 만에. 시간이 이제 업무가 없다면은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막 설레요. 책 기다리는 게. 왜냐면 저는 그 원서를 조금 읽어봤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센세이셔널로 들어가 보면은 요 문장이 핵심 문장입니다. 소리는 감정을 건드리는데 독보적 능력이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다양한 감정도 끌어낼 수 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면은 안락함이 느껴진다. 이거 유튜브로 이런 거 소리 다 있어요. 험한 날씨를 무릎 쓰고 외출할 계획 없이 포근하고 뽀송뽀송한 실내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거 잘 쓰셨네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비 맞을 때는 빗소리가 그러니까 별로 좋을 수가 없지만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뽀송뽀송한 상황에서 툭툭툭툭툭툭 이 소리는 그냥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나뭇잎을 쓸고 가는 여린 바람의 소리도 마음에 차분한 휴식을 준다. 기업은 소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고객이 제일 만족할 만한 엔진 소리가 나오도록 튜닝하고 차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도 고객의 귀에 매력적으로 들리게 만든다. 이것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착착 이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아하거나 혐오하는 소리에 일관되고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자동차 경적은 교통체증이나 짜증나는 통근키를 연상케 한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자극하며 생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통신 기술의 변덕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상기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굉장히 자주 해놔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걸 알고 있고 그게 그냥 띵동 뜨르릉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주의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뺏어가고 그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음으로 자주 해놓습니다. 무음으로 굉장히 자주 해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는 여러분 영상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보다 중요한 게 오디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편집이 뛰어나도 오디오가 좀 깨끗하게 안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오디오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데서 마이크 쓰시면 돼요. 핀 마이크 그냥 간단한 거 10,000원, 20,000원짜리 마이크만 쓰셔도 굉장히 깨끗하게 목소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니어도 여기가 한 2평 되는 스튜디오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제가 판교에서 일하는 사무실에 2평 되는 스튜디오인데 여기 다 차음 처리를 다 한 거예요. 흡음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목소리도 안 울리게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ASMR 있죠. ASMR 있죠. 딱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생각보다 이게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업장에 있잖아요. 업장. 그 업장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은 노래를 틀고 있나? 아니면 이게 좀 약한 거 아닌가? 저희도 제가 이제 꿈꾸는 것 중에 이제 미니플렉스라고 고 대표님이랑 꿈꾸는 것 중에 미니플렉스가 뭐냐면은 멀티플렉스의 약간 이게 축소 버전이에요. 멀티플렉스는 사실 뭐 극장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는 건데 거기서 개념을 착안해서 이게 제가 고 대표님이랑 5, 6년 전에 팟캐스트에서 말하지 않았나 아니면 뼈아대 할 때 말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런 걸 언젠가 해보고 싶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카페예요. 기본적으로 카페인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 독서 모임도 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스케줄링이 되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영어 공부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게 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강의면은 강의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벌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항상 차 타면서 얘기하는 게 오디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오디오의 중요성. 거기서 노래가 나와도 우리가 오디오를 좋은 걸 쓰고 스피커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소리는.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로우 보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딕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뭐 나쁜 편도 아니고 평균일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그게 왜냐면 생각보다 힘이 막강하다니까요. 권위를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는 뭐 이렇게 그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면 다행인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좋은 조언이에요. 왜냐면은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요. 여러분 아나운서분들이 별거 아닌 거 읽어도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목소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깡패예요. 근데 그 좋은 얘기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냥 좋은 목소리라고 희한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고 막 시덥지 않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머니 열고 있고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거슬리는 소리는 지엽적인 문제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 아까 말한 84%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음은 별거 아닌 건데 당장 짜증이 나지만 그렇다고 그 소리가 머릿속을 완전 장악하지는 않는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는 거. 저한테도 그래요. 하지만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6명 중 1명은 특정 소음에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청각 과민증이에요. 증. 이 있으며 이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짜증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폭주하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생존 본능이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이게 뭐예요? 이 편도체 반응, 생존 본능이 여러분을 장악한다는 건 뭐예요? 옛날로 따지면 호랑이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느 때 호랑이가 쫓아오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어떤 특정 소음을 들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좀 예민하니까 막 깜짝 놀라 너무 싫어 야 너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이 새끼한테 문제 있네. 이래버리면 어때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분들한테는 지옥인 거예요. 이런 반응을 촉발하는 흔한 소음으로 씹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딸깍딸깍 두드리는 소리 등이 있다. 그냥 쩝쩝대는 거 되게 저는 뭐 누가 쩝쩝대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쩝쩝대는 거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분이 많은 걸 제가 댓글로도 보고 봤어요. 청각 감인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 뒤에도 이게 쩝쩝대는 소리 뒤에 나오나? 이 쩝쩝대는 얘기 뒤에 나와요. 이 현상의 뿌리에는 뇌섬엽이라는 뇌 영역이 있다. 뇌섬엽은 감각적 경험을 감각 입력과 뒤섞는 곳이다. 청각 감인증이 있는 사람의 뇌섬엽을 과민증이 없는 사람의 뇌섬엽과 비교해봤을 때 다른 뇌 영역과 연결 방식이나 활성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훨씬 활성화돼 있대요. 이런 증상이 없는 운 좋은 사람들은 청각 감인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순히 유별나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신경학적 기반이 있는 실질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 게다가 헤드폰을 쓰는 것 말고는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식사할 때 배우자가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자. 야,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뭘 들어. 근데 쩝쩝거리는 거에 이렇게 미친 듯이 반응하는 분들이 있대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은. 누가 쩝쩝거리는 걸 듣는 게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뭐 이렇게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청각 감인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봐. 그럼 이 16%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 주니까. 너 청각 감인증이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청각 감인증 환자가 겪는 소음 혐오증에 시달리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소음이 있다. 이에 관련해 혐오감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소음을 확인하는 설문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사람들은 치과 드릴 소리를 무척 싫어한다고 답했는데 아마도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개 짖는 소리나 다른 거슬리고 불안한 소음들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시들 가운데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소음은 다른 사람의 구토 소리다. 콧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의 훌쩍거리는 소리나 입을 벌리고 음식을 씹는 소리도 싫어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신체 기능, 특히 감염 전파의 위험과 연결된 신체 기능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유발한다. 이런 종류의 반응은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내장돼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치며 자기 보호 수단으로 존재했다. 그냥 감염이 되는 건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쩝쩝거린다는 것은 입이 움직이고 있고 뭔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와서 누군가한테 감염이 될 수 있지. 침 튀기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쩝쩝거린다는 것보다 쩝쩝거리면은 이게 감염과 상관돼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뇌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돼 있는 어떤 후속 작용 때문에 그 소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 소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침팔 긁는 소리, 포크로 접시 긁는 소리, 아동의 비명 등과 같은 다른 범주에 싫어하는 소리에도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강렬한 고음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인류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음양 피로필이 극단적인 고통으로 나타낸다. 이게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 대표님이랑 팟캐스트를 찍으면은 유튜브를 찍어도 우리들이 찍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특히 제가 드립을 잘 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본을 갖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드립을 날리면은 고 대표님이 빵 터져요. 그럼 고 대표님이 웃는 그 톤이 저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막 깔깔깔깔거리는 톤이. 그래서 그거 듣기 싫어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신기하네? 나는 안 싫은데 그랬거든요. 나는 되게 유쾌하고 좋은데 이게 다 고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댓글에 그럼 이분 좀 까탈스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고음이 힘든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특성을 공유하는 비명과 고주파음이 뇌의 공포 생산 공장이 편도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편도체 반응.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편도체 반응이구나. 제가 여러분 편도체에 관련된 걸 많이 읽었기 때문에 뭐만 나오면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생존 본능 나오면 이건 편도체 반응이죠. 이걸 계속 말한다면 이게 여러분 이제 교양이 충분히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명을 다른 소리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이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별거 아니어도 되게 큰 목소리로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 청각 관련해서 이런 좀 경향성이 거의 있었으면은 제가 거기다가 되게 더 퉁명스럽게 말할 때도 많았는데 그게 증폭이 됐으면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요즘에 얘기할 때 나 밥 먹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냥 왜냐면은 무의식 중에 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우리 와이프는 그런 의도로 듣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건 우리 와이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작게 말해서 우리 와이프를 평생 안 힘들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든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유연함에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연함에임에서 목소리만 작게 말해도 진짜 여러분 인생 10배 좋아질 수 있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런 소리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우회해서 우리를 직접 긴장시킨다.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편도체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거예요. 알람 소리나 다른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동일한 소리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수백만 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끔 진화했다. 한 연구에서 인간이 다양한 동물이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개 신기한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인간이 다양한 동물이 내는 울음소리의 맥락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조사했더니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는 동물이 내는 소리를 아주 잘 가려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언어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물계 보편적으로 통화가 신호가 있다면 비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우는 거랑 야옹 이렇게 우는 거랑 그거를 어떤 게 고통 속에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 멍멍이가 멍멍이가 멍멍멍 이렇게 우는 거랑 이거를 인간이 생각보다 되게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소리가 높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은근히 이런 거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신기하고 별거 아니지. 왜냐면 그 사람들 이거 한 줄 우리 3줄 쓰게 해주려고 몇 달 실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유 고마운데?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용이 좋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부터 누군가의 이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업장에서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면은 지난번 거를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데 이 청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강해 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그 세포 수용기인가 아무튼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억 개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기가 2억 개 있으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 가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책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지금 눈 감고 얘기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줄어든다. 잠자는 것만큼 효과는 없지만 생각보다 가만히 눈 감고 쉽바리 있는 게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가 크다. 왜? 여기가 수용기가 많으니까 계속 그걸 열리는 순간 뇌가 거기에 반응할 거거든요. 뇌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이렇게 귀 막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마음이 평온해져요. 귀만 막았는데도. 눈 감고 귀만 막았는데도. 해보세요. 진짜 에너지가
약간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속눈 치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귀마개 끼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좋은 ASMR 아까 파도 소리, 그러니까 바람 소리랑 파도 소리랑 합쳐갖고 제가 파도 소리라 그랬어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 듣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전 자주 들어요, 여러분. 투둑투둑 비 오는 소리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 센세이셔널은 완벽하게 검증된 진짜 교양 과학서다. 과학 교양서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으로 대학교 정도에서는 필수 교양으로 무조건 찍었으면 좋겠어. 이 책 정도는. 이 정도 오감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오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전 국민이 다 한다? 게임 끝났죠. 그래서 신큐베이션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3월 25일까지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4가지 책을 제가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어떤 게 처음이냐? 이 모든 거를 특강 찍는 거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책이 라인업이 짱짱하다. 꼭 다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7강 너무 재밌어요. 7강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10강까지 걸을 타선이 없어. 다 오탄이야. 걸을 타선이 없어요.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 비밀의 심리학, 센세이션까지 이 신큐베이션 16기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료증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